분리수거 완벽하게 한다고 자신하시나요? 그런데 갑자기 30만 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매일 과태료 위험에 노출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저는 20년간 환경 컨설턴트로 일해온 박미숙입니다. 전국 각지의 아파트와 주택가에서 분리수거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 거의 모든 분이 분리수거를 잘못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제가 교육해드린 방법을 따르신 분들은 과태료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제가 상담한 고객 중 한 분은 30만 원 과태료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분리수거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분은 아직도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이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분리수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과태료 걱정 없이 당당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이웃들이 여러분께 분리수거 방법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과태료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분리수거 때문에 걱정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족들과 이웃들도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과태료가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전형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과태료의 진짜 원인은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바뀐 규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서초구에 사시는 김순옥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7세이신 김순옥 씨는 40년 넘게 살림을 해오시면서 분리수거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쓰레기를 들고 나가서 정성스럽게 분리해서 버리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지난달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구청에서 온 과태료 고지서 무려 30만 원이었습니다. 김순옥 씨는 처음엔 잘못 온 게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30만 원씩이나 내라는 거야. 김순옥 씨는 당장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지난 2주 동안 김순옥 씨 댁에서 나온 쓰레기에서 분리수거 위반 사항이 여러 번 적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반은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김순옥 씨는 매일 닭뼈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렸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를 제대로 씻지 않고 버린 것, 세 번째는 검은색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재활용품으로 분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거든요. 김순옥 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담당자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분리수거 기준이 많이 바뀌었고 단속도 훨씬 강화됐다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30만 원이 최고 금액이 아닙니다. 재범이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김순옥 씨처럼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각 따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의제기 방법이 있습니다. 김순옥 씨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고의가 아니었고 앞으로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분리수거하겠다는 각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국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김순옥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해봤다고 해도 세상은 계속 바뀌는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김순옥 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분리수거 기준을 배워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순옥 씨가 가장 크게 실수했던 음식물 쓰레기 분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즘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쉽게 말해서 돼지나 닭 같은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갈비뼈, 닭뼈, 생선 가시는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동물들이 이런 딱딱한 뼈를 먹으면 목에 걸리거나 소화기관을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생선 가시라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가시는 괜찮겠지 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시는데 이것 때문에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계란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는데 이것도 일반 쓰레기예요. 계란 껍질은 동물이 먹기 어렵고 날카로운 조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헷갈리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 껍질과 마늘 껍질 말이에요. 이것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양파나 마늘이 썩어서 곰팡이가 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상한 음식은 동물에게 해롭거든요. 또 양파를 까면서 나오는 겉껍질 중에서도 너무 마르고 딱딱한 부분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게 안전합니다. 코코넛 껍질이나 호두, 밤, 땅콩 같은 견과류 껍질은 어떨까요? 이것들은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너무 딱딱해서 동물이 먹을 수 없어요. 특히 코코넛 껍질은 크기도 크고 분해도 잘 안 되니까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호두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게 부서진 조각이라도 일반 쓰레기통에 넣으셔야 해요. 바나나 껍질과 고구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싱싱한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지만 너무 말라서 딱딱해진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생고구마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이지만 구워서 딱딱해진 고구마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이런 세세한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약재 찌꺼기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한약재는 동물이 먹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특히 뿌리나 나무 껍질, 딱딱한 열매 같은 것들은 확실히 일반 쓰레기예요. 한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류와 김치에는 예외가 많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장류는 너무 짜서 동물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물에 충분히 헹궈서 짠맛을 빼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매운 김치나 너무 신 김치는 동물이 먹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헹궈서 버리시거나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세요. 특히 김치 국물은 절대 그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잘못 분류해서 받는 과태료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확실하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는 게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김순옥 씨를 과태료의 늪으로 빠뜨린 또 다른 주범인 플라스틱 분리수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만큼 헷갈리는 분리수거 품목도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냄새만 남아 있어도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헹궜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과태료로 직행하는 지름길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냄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참치 통조림 뚜껑이나 요구르트 용기를 버릴 때 말입니다. 물로 한두 번 헹구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세제를 사용해서 기름기와 냄새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손가락으로 만져봤을 때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진짜 재활용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용기 바닥을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를 보면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1, 2, 4, 5번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3번과 6번, 7번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특히 6번 플라스틱은 스티로폼 재질이라서 절대 플라스틱 재활용품으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배달용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을 시키면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오는 경우가 많죠? 이것들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검은색 플라스틱은 재활용 과정에서 색상을 구분할 수 없어서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김순옥 씨도 이 부분을 몰라서 과태료를 받았던 거예요. 이제 종이의 배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킨 박스는 종이로 만들어졌지만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기름이 스며들어 있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기름기를 닦아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피자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즈나 토마토 소스가 묻은 부분이 있으면 전체를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이런 기름진 종이는 재활용 과정에서 전체 종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절대 종이 재활용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영수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열지로 만든 영수증은 절대 금지입니다. 종이 재활용품에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감열지는 화학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재활용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트나 음식점에서 받는 대부분의 영수증이 감열지예요. 손톱으로 긁어봐서 검은 자국이 나면 감열지입니다. 이런 영수증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감열지 한 장 때문에 종이 재활용품 전체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우유팩은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절대 종이 재활용품에 넣으시면 안 되고 우유팩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해요. 우유팩은 안쪽에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 종이와는 재활용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형마트나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장에 보시면 우유팩 전용 수거함이 따로 있어요. 두유팩, 요구르트팩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스티로폼 처리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폼은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히 말린 다음에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음식물이나 테이프가 붙어 있으면 모두 제거하셔야 해요. 특히 과일 포장재로 쓰이는 스티로폼 그물망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색깔이 들어간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종이컵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쪽에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컵은 종이 재활용품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입니다. 카페에서 주는 테이크아웃 컵 대부분이 이런 종류예요. 진짜 종이로만 만든 컵은 요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버릴 때는 라벨이나 스티커를 모두 제거하셔야 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병에 붙어있는 라벨지는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떼어내야 해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진짜 올바른 분리수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쓰레기 배출 시간과 요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해도 시간이나 요일을 틀리면 똑같이 과태료를 받습니다. 먼저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쓰레기는 오후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 사이에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내놓으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찍 내놓으면 편하겠지 하고 생각하시다가 벌금을 받는 거예요.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쓰레기를 너무 일찍 내놓으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며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또한 일찍 내놓은 쓰레기를 뒤져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일 구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화요일과 금요일, 재활용품은 목요일에 배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니까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셔야 해요. 월요일에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아무리 완벽하게 분리했어도 과태료를 받습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긴 연휴에는 쓰레기 수거일이 바뀝니다. 평상시 화요일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시던 분이 연휴 중 화요일에 그대로 버리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연휴 전에 미리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종량제 봉투도 규정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정한 봉투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지역 봉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봉투를 쓰거나 강남구에서 서초구 봉투를 써도 과태료 대상이에요. 또한 봉투를 재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번 쓴 종량제 봉투에 테이프를 붙여서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수거를 거부당할 수 있어요. 음식물 찌꺼기는 최대한 물기를 빼고 버려야 합니다. 국물이나 찌개 국물은 싱크대에 버리고 건더기만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특히 수박이나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은 잘게 썰어서 물기를 충분히 뺀 후에 버려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이류 재활용품은 비에 젖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비 예보가 있는 날에는 종이류 배출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내놓으셔야 한다면 비닐봉지에 넣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몰래 버리거나 시간 외에 배출하는 모습이 모두 녹화됩니다.
단속 패턴을 보면 주로 오전 시간대와 주말에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편이에요. 특히 월요일 오전에는 주말 동안 잘못 배출된 쓰레기들을 일괄 점검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통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쓰레기 배출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 시간에 잘못 배출된 쓰레기가 발견되면 CCTV 영상을 확인해서 배출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절대 유행을 바라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과 요일을 꼭 지키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쓰레기 봉투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함부로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이나 주소가 적힌 우편물, 택배 송장 등은 개인정보를 지운 후에 버리거나 따로 파쇄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런 정보로 신원이 파악되면 과태료 부과가 더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쓰레기 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면 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깔끔하게 분리수거하고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까다로운 특수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몰래 버린 장롱이 CCTV에 찍히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마다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형 가구를 무단으로 버리는 모습이 모두 녹화됩니다. 특히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몰래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시간대에 더 선명하게 찍힙니다. 적외선 카메라까지 설치된 곳이 많거든요. 대형 가구나 가전제품은 미리 신고하고 수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시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스티커를 붙여서 정해진 날짜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몰래 버렸다가 발각되면 정상 수수료의 10배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도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고장난 휴대폰을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스마트폰에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요. 또한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은 통신사 대리점이나 전자제품 매장에 가져가시면 무료로 안전하게 처리해 줍니다. 전자제품 처리는 더욱 복잡합니다. 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같은 대형 전자제품은 무료로 수거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구청이나 전자제품 판매점에 연락하시면 집까지 와서 가져갑니다. 작은 전자제품도 절대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에 섞어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약국, 주민센터, 대형마트 수거함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건전지와 형광등은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건전지에는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어요. 대형마트 입구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건전지 수거함이 있습니다. 형광등도 마찬가지로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전용 수거함에 넣으시거나 전자제품 매장에 가져가세요. 약품류는 가장 조심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먹다 남은 알약이나 시럽은 절대 하수구에 버리거나 일반 쓰레기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가까운 약국에 가져가시면 무료로 안전하게 처리해 줍니다.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갖다 주시면 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인슐린 주사기나 바늘, 펜형 주사기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의료 폐기물은 절대 일반 생활 쓰레기나 재활용품으로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바늘에 찔릴 위험도 있고 감염 위험도 있어서 반드시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병원 내 폐기물 수거함을 통해 수거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정의료 폐기물 별도 수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농약이나 살충제 같은 독성 물질도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시면 처리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줍니다. 페인트통이나 신나 같은 화학 물질도 특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요. 완전히 사용한 페인트통은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품으로 버릴 수 있지만 내용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반드시 전문 업체에 맡기셔야 합니다. 타이어는 절대 개인이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타이어 교체소나 정비소에 가져가시면 처리해 줍니다. 자동차 부품들도 마찬가지로 전문 처리업체를 이용하셔야 해요. 엔진오일이나 부동액 같은 자동차 관련 액체는 환경오염 물질이라서 더욱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옷은 절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낡고 더러운 옷이라도 의류 수거함에 넣어야 해요.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 의류 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단, 너무 더럽거나 찢어진 옷은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화분이나 흙도 조심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화분은 재질에 따라 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되는데 흙은 절대 일반 쓰레기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화원이나 원예용품점에 가져가시거나 공원의 화단에 뿌리시면 됩니다. 의심될 땐 물어보세요. 그게 돈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특수 쓰레기 처리 방법을 모르겠을 때는 절대 추측으로 버리지 마세요. 구청 환경과나 1399 환경위생과에 전화해서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버렸다가 받는 과태료가 전문 처리 비용보다 훨씬 비쌉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몇십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분리수거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순옥 씨처럼 30만 원 과태료를 받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이 정보를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여유 있는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